자,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양도 못합니다. 저당권만에 양도 못하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뭐라고 하죠?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있다. 법조문입니다.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부합. 종된 물건에 대한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는데 이 종물과 관련해서 종된 권리도 유추 적용된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 과실이죠. 효력 미친다? 아니다. 압류 이후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정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할 건 본다고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아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이 법조문이죠. 근거로 해서 저당권 설정자나 아니면 낙찰자에게 직접 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65번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다. 승낙은 특정한 상대방이 해야겠죠. 비교할게. 승낙은 불특정 다수로 할 수 있다? 아니다. 승낙은 특정 상대에게.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이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딱 생각하죠?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을 하더라도 발송 이후라면 영향이 없다는 거.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는 이 회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다. 항상 3자를 위한 계약하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기본관계, 보상관계를 합니다. 기본, 보상관계, 여기는 대가관계. 자,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입니다. 맞습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 항변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다.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죠? 대가관계에 관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이 없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계약의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에 있습니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요약자, 수익자는 계약에 취소하지 못한다.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수익자는 계약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있고 채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청구는 할 수 없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제가 이 수익자는 채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리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권은 행사할 수는 없지만 뭘 행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어요. 수익자는.
반면에 대리도 배웠죠. 대리강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과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 대리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그쵸? 책임도 없고. 왜 근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대리인 자신은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않아요. 근데 수익자는요, 채권을 취득하잖아요. 대리인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근데 3자 위약 계약에서는 수익자는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 침해를 유일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제권이나 아니면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차이점 기억해 주십시오. 67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만 원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자, 갑은 항상 이런 게 나오면 매도인, 그리고 을은 매수인, 그리고 계약금을 3천만 원 줬다. 그렇게 되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고 추정되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지급한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했다. 그런 것까지 딱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만 나왔을 때는. 자, 을이, 자, 매수인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요물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그 요물계약이 무슨 의미다? 낙선계약은 내가 얼마 주기로 하거나 약속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 3천만 원을 줘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아니면 매수인은 그걸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을 주지 않았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 계약을 포기할 수, 배액 상환이나 아니면 포기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십시오. 2번 을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다?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왜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목적물 인도물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의 관계 있으면 잔금 지급이 이행지체가 아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표현을 쓴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 지체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다. 그럴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지체에 있으면 효과가 뭐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 겁니다.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과 매매계약은 주된 것과 종된 것입니다.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이다. 요걸 묻는 겁니다. 자,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 우리가 보통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으로 받지만 증여는 매매계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의 성질을 가진다.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뭘 지급했죠?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행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서 일방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해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미 다 봤던 겁니다. 68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 사용을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왜 이 표현이냐면 일시 사용을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약정. 자, 이게 뭐냐면 나머지는 2, 3, 4, 5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인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요. 무슨 얘기냐? 임차인과 불리한 다른 약정을 했는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그 얘기는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약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관없이 무조건 바뀌더라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는 뭐 차임 감액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권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평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다 효력이 없어요. 볼게요. 과실이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한다. 목조물의 멸실이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자 사용 대가는 목조물 사용 대가에 따라서 우리가 차임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줘야 하잖아요. 근데 목조물이 멸실이 됐어요. 근데 멸실인데 임차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차임도 깎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 없이 멸실이 된 경우에도 감액 청구 못한다.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매수 청구권 못하게 한다. 임차인이 되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불리한 겁니다.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부속물 매수는 임차인이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 못한 얘기는 무조건 뜯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해지권,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지 임차인 해지권. 임대차 계약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6월 1일,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 향경은 6개월 아니면 임차인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2, 3, 4, 5는 2에서 3, 4, 5는 임차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 1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다.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30회 위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씩 살펴본 게 많습니다. 69번 동식 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이미 눈이 봤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뭐 있었죠? 명의신탁 약정, 상호 명의신탁이니까 약정을 해지하면 서로 간에 공유 지분권을 상호 간에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동시행 관계다. 그 다음 전세권을 소멸할 때 목조물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설정자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 눈이 봤습니다. 또 5번부터 볼게요. 가등기 담보법에 따르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등기와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법조문에 돼 있습니다. 1, 2, 3, 5는 다 이미 몇 번씩 봤습니다. 그러면 4번이 좀 낯섭니다. 볼게요. 근사업구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면 법률관계 이런 법률가 생깁니다. 먼저 경매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을 볼게요. 일단은 채무자가 있겠죠.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결국은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채권자가 존재하겠죠. 이 채권자가 뭐 저당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거고 저당권이 없으면 집행권원 소송을 생겨서 이겨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 때문에 낙찰자가 존재해요. 낙찰자가 있으면 이 사람 앞에 이제 등기가 되겠죠. 물론 187조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다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낙찰자는 돈을 내죠. 그 돈을 갖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럼 배당금 수령자야 돼요. 근데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를 말소를 해주겠죠. 그럼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주죠? 관이죠? 어차피 등기 자체는 채무자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등기 말소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등기 말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관계가 이제 정산되겠죠. 지금 낙찰자는 돈을 납부했잖아요. 납부하고 이 등기를 받은 건데 등기가 말소돼야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돈도 돌려받아야죠. 누구한테 받아야겠어요? 채권자한테서 받아야겠죠. 돈 받은 사람 채권자니까. 그러면 이 경매 절차 무효면 낙찰자는 채무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을 넘겨줘야겠죠.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예요. 반면에 낙찰자는 채권자에게 내가 납부한 돈을 돌려줘. 그 얘기를 하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 낙찰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요거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들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누가 문제예요? 채무자와 낙찰자고요. 배당금은요. 낙찰자와 채권자예요. 즉 낙찰자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상대방과 배당금 반환 청구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이행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좀 낯선 지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제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7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제 반면에 채권 의조 채고를 한다면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채고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채고란 뭐냐면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해줘.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겠죠. 가능할 때 채고를 해야잖아요. 이행해달라면. 근데 불능이잖아요. 백날 채고를 하더라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채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언제 한다? 이행지체.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채고 의미가 있죠. 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2번, 계약의 합의 해제. 다른 사정이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 해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별도로 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정하지 않는 한 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 해제 계약에 따라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죠?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면하여서 차거를 원유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상대방이 여러 명,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 모두가 해제권 행사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의 전부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원칙. 자,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전으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자,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 몇 조다? 548조 2항이다. 합의 해정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고 계약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만이 적용된다. 누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71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